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저는 저번에 분명 비공을 대공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올린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급한 기사가 올라오는 바람에 그걸 전하려다 보니 비공에 관한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그러니 이번에는 비공에 대해서 다루어야겠죠. 최근에 사람들이 또 비공을 공대공으로 사용하자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아마 미 공군에서 70mm 유도로켓인 APKWS2를 공대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저는 이미 오래전에 비공을 공대공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저만 안 된다고 할까요? 미안한데요. 좀 건방진 이야기를 하자면요. 제가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공을 공대공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건데요. 실은 LIG가 개발하고 있던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새로운 소식도 있고 해서 비공 이야기는 이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두 무기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방사청에서 어제인 2월 27일에 제167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군 위성통신체계 3 사업 추진 기본전략안을 의결했습니다. 이건 무슨 사업일까요? 우리나라는 2020년에 아나시스 2호 통신위성을 올렸는데요. 바로 이 위성을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불과 5년 전에 올린 위성의 대체 사업을 벌써 시작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나마 통신위성은 정지궤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위성에 비해서는 수명이 긴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저궤도 위성의 수명은 4년에서 5년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정지궤도 위성은 수명이 15년이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나시스 2호 위성을 2020년에 올렸기 때문에 2035년에는 아나시스 3호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한 사업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조 293억을 들여서 2035년에 아나시스 3호를 올린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느냐? 그럼 우리 군은 통신위성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고요. 우선 아나시스 2호 위성부터 살펴보죠. 이 위성은 올리는 것 자체가 정말 파란만장했는데요. 원래 우리 군은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매하면서 그 보상으로 미국 업체가 통신위성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F-35는 FMS 그러니까 유상군사원조로 도입한 무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F-35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닌 미국 국무부와 F-35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업체와 F-35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협상을 할 수도 없었고 그럴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지 못하는 대신에 통신위성을 대신 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로키드 마틴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우리가 F-35를 구매하는 대신에 통신위성을 올려주기로 한 건데 통신위성을 올리는 비용을 F-35 구매 비용에 포함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그냥 미국 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통신위성을 사버린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는데요. 문제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관련 업체들은 아나시스트 위성을 올리는데 아무런 관여도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위성을 도입한다고 해도 하다못해 관련 기술이라도 이전받아야 하는데 아나시스트는 결론은 우리나라 돈으로 올린 셈이 되었는데 아무런 관련 기술 이전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아나시스트는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사청에서 의결한 아나시스 3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통신위성을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번에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이번에도 외국 발사체, 외국 업체가 만든 위성을 달아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정식으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일부 장비는 우리나라 제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차피 외국산입니다. 물론 통신위성은 고작해야 한 데가 필요하고 이걸 굳이 전부 국산으로 개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정지궤도에 배치하는 통신위성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도 그러하고 이번에 우리 한화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원앱도 그러하고 전부 저궤도 통신위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앞으로 정지궤도 통신위성이 아닌 저궤도 통신위성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을 다시 올리는 걸 반대하는 것입니다. 당장 정지궤도 통신위성은 한 대만 올려서 국산화의 필요성이 없지만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만 봐도 7,000개가 넘는 위성을 올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궤도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위성을 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국산화를 해도 경제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서 충분히 국산화가 가능한 게 저궤도 통신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궤도 통신위성에 집중해야 하고 2035년까지 충분한 투자만 한다면 우리는 저궤도 통신위성망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아나시스3를 올리기 위한 3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적외도 통신위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정지궤도 통신위성은 그 높은 고도 때문에 하다못해 발사체조차도 우리나라의 발사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위성부터 발사체까지 전부 수입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서 저궤도 통신위성은 위성의 국내 개발뿐만 아니라 발사체도 우리나라의 누리호나 고체 발사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번 사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제 막 시작한 저궤도 통신위성에 우리 군의 통신을 전부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앞으로는 저궤도 통신위성이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 다시 비공으로 돌아와서요. 우선 비공을 설명하기 전에 이번에 UAE에서 국제방산전시회 IDEX 2025가 열렸는데요. 당연히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은 대거 이 전시회에 참여를 했고 우리 방사청은 별도로 한국관까지 차리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좀 재미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전시회 기간에 체결된 계약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 무엇이었냐면요.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은 바로 UAE가 자국 방산업체인 칼리두스라는 회사와 체결한 미사일 도입 계약 37억 6천만 디르함. 그러니까 달러로는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생소한 건 바로 UAE의 방산기업인데요. 분명 UAE는 과거에는 방산기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번에 IDEX 2025에 참여한 우리 관계자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UAE 방산업체의 숫자가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듣지도 못한 많은 방산업체들이 이번 전시회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 계약도 바로 UAE가 자국 방산업체와 미사일 도입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결한 계약은 바로 ALHDA라는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럼 이 미사일은 무엇이냐? 쉽게 이야기해서 차량이나 장갑차에 탑재해서 사용하는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 LIG가 UAE를 위해서 차량에서 발사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 계약은 LIG가 개발한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의 생산 계약이었습니다. 당연하지만 LIG가 개발하던 대전차 미사일은 우리 정부의 예산이 아닌 UAE의 예산으로 개발되었고 당연히 모든 권리는 UAE에 예속됩니다. 그래서 UAE는 LIG로부터 이전받은 미사일 기술을 자국 업체에 이전해주고 자국 업체의 생산을 의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계약은 LIG가 개발한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의 양산 계약인 것입니다. 물론 저희 짐작이지만 당연히 UAE의 방산업체가 이 미사일에 들어가는 부품까지 생산할 능력은 없을 테고 미사일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한국산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미사일을 UAE 현지 업체가 조립 생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이 왜 비공과 관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미사일의 시커는 현궁이나 청검처럼 고가의 냉각 방식의 연령상 시커가 아닌 비냉각 방식의 연령상 시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공도 비냉각 방식의 연령상 시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현궁은 조준장치는 비냉각 방식이지만 미사일은 냉각 방식의 연령상을 사용합니다. 아직도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비공은 바다에서 적 공기부양정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육상에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같은 비냉각 방식의 열형상을 사용하는 LIG의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은 육상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데 왜 비공은 육상에서 지상 목표를 공격하는데 사용을 못할까요?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LIG의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과 비공은 일견 보기에는 같은 비냉각 방식의 연령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확히 두 미사일에 사용되는 비냉각 연령상은 같으면서도 확연히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LIG의 대전차 미사일에 들어가는 비냉각 연령상이 비공에 들어가는 비냉각 연령상에 비해서 시커의 해상도가 2배 정도 더 높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성능이 더 좋은 신형의 비냉각 연령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그로 인해서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비공의 연령상은 목표에서 1km 거리에서 목표를 포착하고 그 거리부터 연령상을 사용해서 영상 이미지 시커로 목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LIG의 대전차 미사일도 비공과 같은 영상 이미지 방식의 미사일이기 때문에 비공과 똑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만 이쪽은 해상도가 2배가 더 높기 때문에 비냉각 연령상이 목표를 포착할 수 있는 거리도 2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2km에서 3km 거리부터 목표를 영상 이미지로 포착을 하고 목표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지상에서는 더 벌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비공은 비냉각 열형상의 시커의 해상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지상에서 발생하는 열잡음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공은 지상에서는 열잡음 때문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서 LIG의 대전차 미사일은
시커의 해상도가 비공에 비해서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충분한 해상도가 나와서 지상에서도 충분히 열잡음을 제거할 수 있고, 그래서 지상에서도 충분히 목표를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공과 LIG의 대전차 미사일의 시커가 같은 비냉각 방식임에도 다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공이 공중에 있는 목표를 공격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선 비공을 헬기에 탑재하고 공중에 있는 드론을 공격한다고 상정을 해보죠. 이때 우선 드론이 급격하게 기동을 하면 비공은 목표를 요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공의 시커는 탐지거리도 짧고 비공 자체도 기동성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공으로 드론을 공격한다면 거의 호버링을 하거나 느리게 이동하는 쿼드콥터형 드론이어야지만 비공이 공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만일 목표의 뒷부분이 지상이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공의 시커는 지상에서 발생하는 열잡음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래서 만일 목표 뒷부분이 지상이면 지상에서 발생하는 열잡음 때문에 목표를 포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공으로 공중에 떠 있는 드론을 공격하려면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드론이 최대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비공을 아래에서 위로 사격을 해서 비공이 지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하방 공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가요? 너무 제약이 많죠? 이런데도 비공을 공대공용으로 쓰시겠습니까? 저 정도의 목표는요. 굳이 비공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 제가 여러 차례 개량이 안 되어서 너무 구식이라고 지적한 신공 맨패드 미사일로도 얼마든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굳이 비공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비공의 시커를 LIG의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처럼 해상도가 더 좋은 비냉각 연령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LIG는 이미 20mm 손목 발사 미사일이라고 해서 20mm 구경의 미사일을 개발했고, 이 미사일에도 비냉각 열상을 탑재해서 지상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mm에도 탑재를 했기 때문에 신형 비냉각 열영상을 70mm 구경의 비공에도 탑재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 되면 당연히 지상 목표는 물론 공중에 있는 드론도 얼마든지 요격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관련 기술은 이미 LIG가 다 개발을 했기 때문에 비공의 신형 비냉각 열영상을 달아주는 데는 아무런 기술적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왜 그걸 개발해야 하죠? 우리가 그걸 개발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그런 비공의 개량형까지 개발해서 비공으로 드론을 요격해서 얻을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비공은 신공이나 그런 기존의 대공미사일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저렴하지 않은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비공의 발당 가격이 얼마인가요? 대략 발당 3천에서 4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비공의 새로운 시커를 달아주면 발당 가격이 얼마일까요? 발당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왜일까요? 왜 이리 비싸지는 걸까요? 개발비가 들어가니까요. 시커 하나만 교체하는데 왜 개발비가 드냐고요. 시커를 교체하는 것 자체는 별로 개발비가 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커를 교체하게 되면 당연히 비공이 처음에 개발될 때 했던 시험들을 다 다시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기의 개발비는 80%에서 90%가 바로 무기 시험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비공의 시커를 교체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 자체는 별로 어려울 게 없는 문제이나, 결론은 이런 시험을 다시 해야 해서 상당한 비용이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로 인해서 비공의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면 신공보다도 싼 가격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공보다는 싸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개발하고 있는 염가형 드론 요격 미사일보다는 3배 정도가 더 비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서 대략 발당 2천만 원을 목표로 염가형 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발당 6천만 원이 된 비공은 이 미사일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이리 개량된 공대공 비공의 경쟁 대상은 2가지인데요. 하나는 바로 비공2입니다. 비공2란 무엇이냐?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의 70mm 유도 로켓으로 미국 공군에서 공대공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APKWS2와 똑같은 방식의 로켓으로, 이 로켓의 발당 가격도 2천만 원 선이고 당연히 APKWS2처럼 드론 요격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하는 염가형 드론 요격 미사일은 왜 가격이 저렴하냐면요. 그건 시커가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 미사일은 레이더 유도 방식인데요. 당장 사용되는 레이더 유도 장치의 부품 숫자도 대폭 줄여서 간략화했고, 보통은 공대공 미사일은 목표 근처에 도착하면 목표를 포착해서 폭발하는 근접신관이 탑재됩니다. 실제로 미 공군에서 공대공용으로 사용하는 APKWS2도 근접신관을 탑재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하는 염가형 드론 요격 미사일은 레이더 시커가 근접신관의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근접신관을 탑재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품의 숫자를 대폭 줄였고,
그래서 2천만 원대라는 파격적인 가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결론은 비공이 공대공 미사일이 되기 위해서는 시커를 교체하고 이런 염가형 미사일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굳이 그리 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가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비공을 공대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돈만 있다면 비공에 신형 시커를 달아주는 게 더 좋습니다. 당연히 비공의 시커의 해상도가 높아지면 아주 많은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우리의 비공이 미국에 수출될 텐데 미국이 개발비를 지원한다면 비공의 시커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비공을 공대공용으로 쓸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결론은 미국이 개발비를 지급해서 비공의 개량형을 만든다고 해도 여전히 비공의 가격은 더 비싸질 것이고 더 저렴한 무기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굳이 가격이 비싼 비공을 공대공용으로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비공이 공대공용으로 쓰일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LIG의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이 UAE에서 대량 양산에 들어가네요. 상당히 기쁜 일이고요. 이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과거에 터키에게 알타이 전차를 개발해 준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이 미사일 자체는 LIG가 과거에 개발했던 20mm 손목발사 미사일과 그리고 우리가 무인기용 무장으로 개발한 한국형 브림스톤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국형 브림스톤의 염가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사일의 상위 성능의 미사일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사일의 기술을 UAE에 이전하는 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UAE나 사우디 등은 이런 식의 무기 도입이 앞으로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결론은 껍데기는 메이드 인 UAE나 메이드 인 사우디가 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은 전부 우리나라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수출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런 형태의 수출은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대폭 증가하겠죠. 당장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되는 흑표 전차를 슬로바키아에서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강조했듯 우리가 유럽 시장에서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택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된 흑표가 슬로바키아에 수출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LIG의 수출형 대전차 미사일은 UAE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가 대량 양산에 들어간 천건보다도 이 미사일이 더 우월합니다. 관통력은 물론 사거리도 그리고 가격까지 천건보다도 우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생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또다시 비공이 공대공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분명 저는 과거에도 이미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그걸 또 설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정말 이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